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에어서울 객실승무원 채용이 갑작스럽게 또 떴었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라이브 했을 때 에어서울 채용이 곧 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생각보다 빠르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7일 날 채용이 떴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28일 새벽 1시 47분인데요. 해당 영상은 아마 낮이 되어서 한 2, 3시쯤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기존에 작성해둔 블로그와 이 영상까지 함께 보신다면 에어서울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조금은 편하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학원이 아니라 집에서 좀 촬영을 하는데 오늘 티웨이항공 특별 클래스가 너무 연달아 있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이제 영상을 촬영한다고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저희 집에서 좀 영상을 촬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이제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이제 저희가 4명이 합격자가 나왔어요. 3명은 이제 스튜디오 테디 이제 뭐 16기, 16기, 18기 이렇게 세 학생이 합격해줬고 한 명은 19기에 이제 수업에 참여하게 될 친구였는데 특별 클래스로 함께 좀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던 친구 이렇게 4명이 최종 합격을 했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모든 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최종 합격의 기회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 같이 최종 탈락을 한 분들 또 1차에서 탈락한 분들 여러 시행착오 최종 합격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함께 힘내서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울인 이번에 채용 규모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20명 내외라는 말도 있고요. 50명 내외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간이 짧다고 해서 너무 소원하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스펙 기본적인 거 준비되어 있고 면접에서 좀 자신감 있는 분들은 좀 확신을 갖고 지원을 해서 면접 준비까지 해서 최종 합격까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에어서울 자체가 채용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회사의 규모가 또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류 합격을 했을 때 최종 합격으로 가는 그 합격률은 꽤 높다라는 또 역설적인 그런 이점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가능한 분들은 열심히 빠르게 작성해서 지원 과감하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너무 스트레스고 더 잘 쓰고 싶은데 더 완벽한 더 멋진 자소서를 만들고 싶은데 하는 고민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사실 좋은 자소서면 너무 좋겠지만 꼭 그런 부분이 합격률로 직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객실승무원 서류 합격인 어떤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하기보다는 정말 들쑥날쑥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소서를 작성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서류 탈락을 하게 되더라도 자소서가 부족해서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류 탈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합격이 귀한 일이니까 그냥 조금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가이던스 영상도 상세히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단 이번 채용의 특이사항을 보면요. 전공 무관이야 그렇다 치고 어학 성적의 최소 기준이 없어요. 이건 아마 조금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조금이라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에어서울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스피킹, 일본어, 중국어 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어서울이 취향하고 있는 노선이 일본, 중국이 주가 됩니다. 물론 동남아 노선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해당 노선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에어서울 내에는 현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가 사실 소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면접에서 조금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서류에서도 좋은 결과 얻고요.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꽤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LCC가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인성검사를 이제 제주항공처럼 진행을 하고요. 또 국민체력 100 있죠? 이거 인증 또한 이제 체력 테스트 대신해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사 채용의 큰 트렌드로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서울은 그런 마케팅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회사 중 한 곳입니다.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비행기 타고 가요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얼마 전에 에어서울 편이 종영했지만, 이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 프로그램에서도 에어서울 객실 승무원들과 또 부문장님이 함께 이런 기업의 문화를 좀 체험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게 풀어낸 어떤 영상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스킵이라는 소개팅 프로그램에도 에어서울 객실 승무원 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또 특화팀 민트 채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서포트하고 그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강점이 있는 분들은 또 저는 지원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방송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 이런 경험 있는 분들에겐 또 상당히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활동들을 하다 보면 고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만큼 인지도도 향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에어서울 자체가 LCC 항공사로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추억을, 기억을 선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 속에 좀 숑숑숑 넣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소개와 인재상 관련된 부분인 나중에 항목을 분석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자소서 항목 분석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항목이죠. 에어서울의 승무원이 되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입사 후 포부와 관련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입사 후에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 태도에 그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에어서울의 승무원이 되어 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목표 이전에 에어서울 승무원으로서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에어서울의 비전, 방향성,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 니즈에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타 항공사가 아닌 에어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일단 목표라고 하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목표점으로 두고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또 직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효과적인 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조금 들어본다면 특정 서비스 안전, 외국어 관련된 교관이 되는 거, 특화팀에 참여하는 거, 특화팀을 기획하고 만드는 거, 특정 노선에 전문화된 어떤 스페셜라이즈드 된 승무원이 되는 거, 특정 업무에서 마스터,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 또 기내식이나 이런 여러 서비스 제안, 기획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내서 고객 만족, 충성 고객 창출, 어떤 매출 성장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거. 그런데 이런 점이 좀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무 부분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또 가장 오래 근속하는 승무원이 되는 거, 모든 승무원에게 존경받는 승무원이 되는 거, 신뢰받는 승무원이 되는 거, 또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해서 동료들로부터 어떤 성실함을 인정받는 거, 다양하게 인성 부분으로도 충분히 그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간단한 가이던스 어떤 순서를 좀 보자면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두 갈식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 또는 그 목표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포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 해당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확신적 포부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00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금방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그 500자를 다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목은 사실 이제 개인의 취향이에요. 500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지 않게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넣지 않게 되었을 때 첫 문장에 두 갈씩이 명확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해당 첫 번째 문장으로 어느 정도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쉽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2번 항목을 한번 보면요. 본인의 성격, 특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선정하고요. 그러한 특징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항목입니다. 이제 이 항목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항목이고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좀 비슷한 항목을 저는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T웨이 항목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 이유를 말해라 라는 어떤 본인의 성향, 가치관, 역량 이런 부분들 좀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요. 이건 사실 T웨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이거는 하나의 경험으로 여러분들 3가지 단어를 모두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첫 번째 문장에서 단어 3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2갈씩이 가장 정석이고 또 간단한 해당 항목의 첫 번째 문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 단어 3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글을 전개해 볼지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략이 다양해요. 간단하게는 4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는 3가지 단어가 있으면 이 2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특정한 경험을 했는데 3번의 단어의 가치를 배우고 느낀 경험, 달라진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번째 전략으로는 1번, 2번, 3번 단어의 가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특정 경험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배운 가치가 이 3가지 단어와 관련성이 없이 해도 충분히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3번째는 첫 번째 단어의 가치를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2번과 3번을 배웠다라는 것으로 가셔도 돼요. 전개 자체를. 4번째 방법은 1번 단어 이런 가치를 통해서 특정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2번의 단어 이러한 부분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끝에 결과적으로는 3번의 단어의 가치를 깨닫고 배우고 느끼게 된 거 이렇게 전개를 해봐도 된다라는 거죠. 전개를 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건 세 단어가 이제 첫 문장에 2갈씩으로도 명확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글을 전개하는 과정 안에서도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단어를 따옴표 표시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글자 수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 번째 걸 통해서 이러한 걸 통해서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것을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 경험을 통해서 이 3가지 가치의 어떤 꼭지점이 연결이 똥똥똥 되는 것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향, 말을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도전, 실패, 성숙 이렇게 있으면 도전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두고 사업에 도전을 했어. 그런데 이를 통해서 너무 과감하게 하다 보니 실패를 했어. 또 이를 극복하고자 또 새로운 도전을 했겠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고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서 끝까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특정 단어가 3가지 이상이 나오면 되고 마지막 깨달은 점에서 추가적인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항목은 3개의 단어를 제시하는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전개는 조금 자유롭게 풀어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경험 안에 이 3개 단어의 가치 혹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든지 연결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에어서울의 기업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또 금호 아시아나의 어떤 인재상을 보고 연결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금호아시아나로 친다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 여기에서 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성실함, 부지런함, 연구, 공부, 적극성, 진취성. 그리고 그 밑에 인재상 보면 굉장히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죠. 근면 성실, 행동이 빠른, 그 다음에 연구, 개선 변화, 추진, 책임감, 솔선수범, 열정, 추진 등등등. 이런 단어를 선택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굳이 새로운 단어를 찾지 않아도 이런 것에서 끄집어내서 내 경험과 연결을 시키면 되니까요. 또 에어소울의 기업 문화를 보면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화로운 문화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소통, 배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트렌드, 마켓, 시장, 고객 니즈 등등등 여러 단어들이 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창의적인 문화, 긍정적 에너지, 창의성, 진취성, 아이디어, 젊음, 패기 등등등 다양한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정 단어가 생각이 나서 참신한 걸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잘 활용 섞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인생에서 겪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진에어 항목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사실 이제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알려드렸던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패 경험, 성장 환경, 여러분들의 결국 가치관, 마인드를 보고자 하는 인성 항목이고요. 살짝 이제 에어소울의 상황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업무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퇴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직무로 가버린다든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건 뭐 대부분의 많은 LCC 항공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결국에는 업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끈기, 정신력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항목에서 보여주는 게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경험적 소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극복 방법을 어디에서 생각해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삼게 되는 그 인사이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굉장히 상세히 예시들을 달아둘게요. 이제 에어서울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지만 직전에 진에어와 또 코레일 관광개발에서도 지난 5년간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떠오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작성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해 본다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어릴 적보다는 좀 성인이 되고 난 이후가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경험이 나에게 정말 힘들게 다가온 이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노력, 어떤 극복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바뀌게 되었는지 이 정도의 6단계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작성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건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 둘 테니까 쭉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족 문제, 취업 문제, 진로 고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인간관계, 업무적인 어려움, 또 사회생활에서 어려움 등등등 소재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만의 좀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다면 나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소재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막 엄청난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에 집중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지난번 진에어 관련된 영상에서도 굉장히 상세히 다뤄뒀기 때문에 꼭 한번 좀 제 블로그와 영상을 좀 정독해서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인생 가치관과 방향성을 보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항목입니다.
평소 에어서울의 서비스 마케팅 전략 중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입사 후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는 항목인데요. 이제 항목이 결국에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라는 건데 결국엔 비슷해요. 그쵸? 첫 번째 거는 기존의 것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결국에는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야기한 또 새로운 마케팅 서비스 전략을 이야기하긴 해야 되는데요. 또 뒷부분, 후자 쪽을 또 집중해서 본다면 아예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너의 어떤 경험, 너의 역량, 너의 강점,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번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제안해봐. 트렌드에 어울리는 것을 제안해봐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쉬운 건 첫 번째 항목이죠. 그쵸? 왜냐면 이전에 이제 제주항공부터 해서 진에어 여러 기업의 분석들을 해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분석하고 제안하고 이러한 부분에 더 하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인사이트가 생겼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전자 부분으로 가는 게 편하지만 결국엔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민트 채널을 비롯해서 에어서울이 하는 마케팅들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라면 개선점을 이야기해라라고 한다면 칭찬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내가 기여할 점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시저겠지만, 사실 이제 500자는 상당히 짧은 글자 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점을 칭찬할 겨를 없이 바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이던스의 첫 번째 두 갈씩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개선사항이 필요한 이유를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본인의 구체적인 개선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 또 앞으로 본인이 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지까지 포부로 작성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저는 이러한 서비스 전략, 저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합니다 라고 그냥 두 가지씩 하시고요. 해당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제안하는 이유로 두 번째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에어서울이라는 LCC 항공사의 어떤 서비스 환경, 근무 환경, 지금 현재 규모의 환경, 그리고 고객의 니즈, 트렌드, 이러한 필요성을 필요 충분하는 고려한 아이디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 기여할 수 있는 점, 경험,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대 효과, 그리고 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한 포부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선사항에 대한 한 가지를 본다면요. 기존에 이제 민트 패스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이게 그래도 나름 LCC 항공사 중에서는 신박하게 먼저 시작했던 어떤 프리패스권? 이런 건데, 이게 활성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티웨이 항공도 이런 비슷한 걸 진행을 하고, 또 다른 항공사들에서도 다른 일반 어떤 여행사, 호텔에서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서비스적인 자체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동종업계 항공사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항공사들, 또 국내외 어떤 다양한 기업들의 특별한 서비스 전략 마케팅,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아이디어로 제시해 본다면, 사실 이제 이 글을 보게 될 이제 인사팀 혹은 이제 과장님, 대리님 혹은 객실 승무원 분들이 처음 보는 부분이 있고, 오 괜찮네, 실현 가능하겠는데, 효과 있겠는데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4번 항목으로서의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에어서울과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볼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쫙 돌아다니면서 최소한의 어떤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 금호 아시아나 관련한 인재상을 조금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신입 직원 출신으로 성장해온 분들이 아닌 대부분의 임원진들은 금호 아시아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에어서울 항목 4개를 제가 좀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제 기간이 너무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지원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하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지원을 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영상 그리고 블로그를 좀 상세히 보고 참고하시고 또 다른 분들의 영상도 좋은 게 있다면 글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섞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결하고 깔끔하게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에어서울 첨삭은 사실 많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정말 소수로 필요한 분들만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첨삭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로그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제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티웨이항공 채용도 기존의 120명에서 90명으로 다시 또 줄어든 상황을 아까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고, 뭐 2차, 3차 남아있고, 진에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에어서울, 그리고 또 이후에도 금호 계열의 채용이 또 추가적으로 뜨게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그냥 계속 바쁜 정말 채용 헬파티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년간 채용 안 했던 그거에 어떤 폭발적인 어떤 채용 시장,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기와 기회는요, 한 끗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준비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채용이 언제 뜰까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이 뜨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한 기다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렛츠 민트 타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기업 분석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함께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동북아시아의 소도시들을 많이 취향하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에서 받은 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탑승률도 타 항공사에 비하면 또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어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키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다양하게 자유로운 것 같고요. 또 뭐 학력 그리고 뭐 전공 그리고 외국어 성적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관대함을 보여줄 수도 있는 곳이 저는 에어서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말 에어서울에 대한 어떤 충성심, 확실한 어떤 입사 이유, 동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어서울에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는 그런 정신력,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여러분들 렛츠 민트 타임 이제 에어서울 기내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유니폼도 너무 화사하고 예쁜 항공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유니폼을 입고, 저는 이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유니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울릴 거니까 그 유니폼 입고 꼭 에어서울 기내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트렌디하고 또 스마트한 항공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소개서에 좀 잘 녹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기소개서 가이던스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